네, 차트를 통해 한 주간의 증시를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까지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금요일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또 네. 출연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지만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기관 매도세가 계속 쏟아지면서 어제는 2,950선 밑으로 좀 떨어졌었는데요. 예. 오늘은 조금 기관들이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부터 보시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3.64포인트 0.8% 오른 2,971.02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 내내 기관이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1%가량 끌어내렸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또 인플레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이 일부 받아주면서 하방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간 걸 보니까 정말 박스권에 갇히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인데 지금 우리 시장 얘기를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뉴욕 증시가 흐름이 좋았던 게 애플카 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제 늦은 밤에 이제 속보가 나온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미국의 이제 관련주들부터 오늘 우리 시장까지 영향이 많았습니다. 네, 어제 소식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대충 내용을 아실 텐데요. 예. 2025년까지 애플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예.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어서 사람의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먼저 뉴욕 증시에서 애플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애플이 3% 정도 올랐고요. 또 클라우드와 또 반도체 업체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플이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나서면서 신생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과 루시드는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GM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예. 또 LG전자가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였는데요. 애플카의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9% 상승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주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인포뱅크와 라닉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예, 오늘 정말 보시다시피 애플카 데이였습니다. 이렇게 애플카가 또 시장의 새로운 테마로 또 형성이 되어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갇히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수급이 들어와 있었던 메타버스와 NFT에서는 좀 매물이 출회됐고 이런 매수세가 좀 애플카 관련주들로 좀 흘러간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장 보면은 가는 테마만 가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가는 건 잘 가지만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겠죠. 네, 다음 주 일정 중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에 열리는데요. 이때 예.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우세합니다. 예. 실제로 시장에서는 0.75% 현재 수준에서 0.25%포인트 올라간 1%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또 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년 1월에도 또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아니야 키움증권연구원의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달 금통위에서 25bp 인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인상 추세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1월 추가에 대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가 얘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안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1월 추가 인상을 위해서 시장에서 사전 예고 방식의 발언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1월 금통위 때 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이 한국은행의 금통위보다는 미국의 통화정책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12월 FOMC까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때문에 우리 증시의 매수 심리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인상 추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FOMC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좀 다뤄본 내용이긴 한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말까지라고 좀 공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거다 이런 얘기도 또 전해지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외신에 따르면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초에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뤘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연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크게 우세했죠. 힘이 실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의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또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인사 모두 통화 완화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성향이 강하긴 한데 금융 규제를 두고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파월의 정책이 규제를 너무 풀어서 은행 시스템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브레이너드 이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 시중 유동성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월가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미국의 현재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결론이 나기 전까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의 시각을 좀 덧붙이자면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임명이 된다면 금리 인상이 조금은 늦춰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는 만큼 자 일단 뭐 다음 주 초나 이번 주 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뉴욕 증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다 싶은 게 이슈들이 많습니다. 좋은 이슈들이 일단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쇼핑 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중국의 광군제는 좀 성황리에 마감이 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전망은 좋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주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번 쇼핑 시즌의 매출액이 2,0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수치인데요. 먼저 이번 주 발표된 10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 표를 보시겠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1.7%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예.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 소매 업체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전망이 상향된 미국의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의 경우에는 15% 넘게 올랐고요. 예. 그리고 월마트는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서 재고를 10% 넘게 확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소비 심리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시장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좀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이제 연준 의장 임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